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4일 HLB 및 HLB 관련주들 장마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2.48% 상승한 99,100원에서 상승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정말 간만에 이렇게 5일선 위에 있어준 모습이에요.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5일선 위에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매우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HLB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시장부터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가 오늘 약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84% 상승을 해줬고요. 코스닥 역시 매우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2.22%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일단 중국 증시가 어저께는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을 했죠. 그리고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해줘서 그 여파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좀 크게 맞았잖아요. 우리나라가 크게 맞아서 좀 더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지수가 좋다 보니까 정말 전 업종이 다 좋았습니다. 웬만해서는 마이너스 나오는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좋았고요. 그 와중에 가장 에이스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2차 전지 관련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매번 말씀드렸던 삼성 SDI 눈을 이게 삼성전자 30만원짜리 주식이냐? 이게 맞습니다. 그냥 개별주 아니냐?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전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 SDI, LG화학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매우 강력하게 이끌어간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BT도 좋았어요. 근데 BT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A군, B군, C군을 나눌 수 있고 A군은 1번은 LB고요. 물론 당장은 약간 좀 비실한데 잠시만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LB, 그 다음에 LB 관련주들. 2번은 셀트리온인데 오늘 셀트리온은 나름 플러스가 나긴 났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좀 좋았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여기 셀제나 나름 오늘 이렇게 조정 음봉은 나왔습니다만 조정 정도 단계이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괜찮고요. 삼바가 계속 좋아요. 삼성 관련주들이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몇십만 원짜리가 아닌 약간 정말 급등주 형태로 아까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삼성 관련주들 쪽에 시장에 좀 매기가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BT 쪽은 여기 비구는 왜 신라젠이랑 헬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헬릭 쪽에 매기가 오늘 좀 들어온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태여 BT를 좀 구분해 보자면 A군, B군, 그다음에 C군은 이제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바이오 BT도 다 매기가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전업종이 다 좋았다. 특히 IT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 BT 쪽도 보니까 A군, B군, C군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결과론적으로 BT 모두 다 좋았으나 오늘은 B군 쪽에서 신라랑 헬리기 쪽이 좀 더 좋았다. 그리고 A군은 삼바가 상당히 좀 좋고, 그 다음에 우리 LB도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만 놓고 보시면 어제 오늘 상당히 좀 좋았어요. 어제 중국 시장 개장과 더불어서 악재 소멸이라는 게 좀 강력했죠. 그래서 오늘 이틀 연속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는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LB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불안한 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은 우한 폐렴이 언제 진 바닥이겠느냐라는 거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증가율이요. 이거 증가율이라고 합시다. 이거 델타 확진자가 증가되는 속도가 꺾일 때가 진 바닥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보시면 일단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좀 주춤해하는 모습은 맞아요. 16번 환자가 오늘 발생한다는 뉴스도 있고, 또 홍콩에서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도 나오는데, 더 큰 거는 일단 증가율,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가 확진자 증가되는 속도가 줄어들 때가 좀 진 바닥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좋았으나 이 바이러스라는 게 한 번에 잘 잡히지는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1차 대유행기가 있고요. 이렇게 1차 대유행기가 있고 2차 대유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 사스 같은 경우는 1차 대유행기는 광동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못 잡은 거죠. 못 잡아서 2차 대유행기는 북경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우한 같은 경우는 1차 지금 유행이 우한에서 있고 나름 확진자가 중국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글쎄 요거를 지난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 중국은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일당 집권, 다음에 다당 참정이거든요. 뭐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다음에 여러 당이 있어요. 공산당 말고 7개 당인가 8개 당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법상으로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다음에 여러 당이 참정을 한다라고 뭐 이렇게 법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돼 있는데 어찌됐건 일당 체제 국가잖아요. 잘 잡아요. 통제가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방역은 지난번 경험도 있고 하니까 아예 못 나오게 되게 이렇게 강력하게 시도를 하니까 금방 이번만큼은 좀 잘 잡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냥 1차 그러니까 우한에서만 끝나길 좀 바랄 뿐이고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도 지금 사실 좀 많이 뒤숭숭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진핑 주석도 바로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미국이랑 무역 전쟁에서 사실은 완패를 했잖아요. 경제 전쟁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가 났을 텐데 이번에 잡을 수도 있었던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창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미 중국 정부에서는 화폐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요. 아마 조만간 또 방역을 잡기 위해서 재정 정책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미 주말에 우한에 병원을 일주일 만에 만든다고 하면서요. 역시 그런 거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만 방역 그리고 경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은 1차 대유행이잖아요. 그리고 1차 대유행에서 잡혀야 돼요. 그리고 2차로 다른 여타 지방으로 확산이 되면 안 돼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게 잘 잡힌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는데 이게 1차 대유행 이후에 2차 대유행이 있다면 재차 우리나라 시장도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랄까 어제 오늘은 악재 소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 개장이라는 악재 소멸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다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당분간은 좀 더 아직 이 바이러스 공포가 완전히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어느 정도 현금은 좀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실 때 웬만하면 얕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크게 보시면 이런 박스권에 있고요. 작게 보시면 구태여 좀 비교를 하시자면 이 박스권 내에서도 요 하단 부분의 박스권과 상단 부분의 박스권인데요. 크게 보시면 일단 박스권은 다 아시다시피 이 큰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가 있어요. 요런 파동 다음에 조정 다음에 하방 경직 다음에 이제 재차 큰 상승을 크게 보시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일단 요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을 회복을 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더 옆으로 좀 기다가 점진적으로 여기 10만원 위에 안착을 해줘야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때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가 언제 그러면 이 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약 11만원 후반대 11만원 5천원 6천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걸 그럼 언제 돌파를 하느냐에 대해서 어저께 살짝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어저께 영상에서 현재 리보세라닙은 현재로만 놓고 보면은 무형자산이죠. 이 무형자산을 자가창설 무형자산은 일단 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LO가 있겠더라. 그래서 LO를 시작으로 그럼 리보세라닙은 너네 약의 효능도 뛰어나고 적응증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다른 시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LO가. 그래서 LO를 시작으로 이제 요 박스권이 돌파가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큰 흐름 시세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회사의 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LO. 근데 회사 입장도 그럴 것 같아요. 이 LO를 함과 동시에
발표를 했잖아요. LI도 하겠다. 당장 매출을 이룰 수 있는 LI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LO 금액과 LI 금액과 시장 파급력 등등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또 그때 정도가 그다음에 NDA 신청 그때 정도가 이 큰 박스권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5일선 위에서 옆으로 좀 쉬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나갔으면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면역 암 학회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살짝 좀 기대도 돼 봅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안 했는데요. 나온다면 다음 주에도 좀 좋은 흐름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상당 부분에 위치해 주고 호재가 나오면 빵 쳐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체는 일단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큰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여태까지는 이 당시 때도 그렇고 5일선 위에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 5일선을 하회를 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5일선 위에 안착해준 모습, 물론 시장도 좋았지만서도요. 그 모습이 상당히 좀 일단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이랑 그다음에 회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즘 리픽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말에 사실은 리픽싱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워낙 지수도 안 좋은데 그 리피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일단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뒤에 뒀어요. 우선순위를 일단 시장 변수에 먼저 뒀고요. 리피싱은 약간 후순위에 뒀는데 궁금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이죠. 작년 12월 16일 날 여기 시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회사에서 자금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이자 내면서. 두 번째는 사채를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자 내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증이 있겠죠.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되겠고요.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되겠고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채가 있고 전환사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사채인데 마지막 때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전환사채 CB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LB에서는 이번에 400억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운영자금 100억, 그다음에 여기 탑업인 지분 취득 금액 300억 이렇게 해서 시비를 발행했고 뭐 이거는 약간 좀 줄기에서 벗어나는 얘기인데 100억은 운영자금, 300억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여기 300억의 용도에 관련해 취득 대상이나 취득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 리피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금을 400억을 했는데 운영자금 100억,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 300억, 뭐 표면 이자율 0%, 그다음에 만기 이자율은 사채 계산할 때 중요해요. 표면 이자율보다 만기 이자율. 근데 뭐 이게 뭐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패스하겠고, 일단 전환 가액 아셔야 돼요. 전환 가액이 104,700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환 가액은 시비 발행을 위한 이사의 결의일 전일 기산으로 하여 드드드드드드드등등등등등 해서 높은 가액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왜 이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 없이 주식이 빠지는데 왜 빠질까? 유증을 하기 위해서 그럴까? 아니면 시비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럴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결론은 보니까 이사의 결의일 전일로 기산해서 1개월 가중산술평가, 일주일 가중산술평가 등등등에서 높은 가액, 그래서 주가가 내리지 않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가액이 104,700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04,700원에다가 주식수 약 40만 주를 곱하면 400억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전환 가액, 그래서 여기 투자자들은, 채권자들은 주당 104,689원을 받아서 400억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채권자들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건 유동성이 있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요. 변하니까 주가 떨어지면 그럼 난 손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죠. 주가 떨어지면은 주식을 좀 더 줘야죠. 그래서 전환 가액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뭐 여기 유상증자 등등 뭐 주식 배당 일대 전환 가액을 조정할 수가 있고, 뿅, 감자 등등에 의해서도 전환 가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픽싱 조정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가 하락에 대한 전환 가액의 재조정인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쉬워요. 발행회사 김현식 보통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사채 발행일마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등등등등 1개월 가중상조평가 일주일 가중평가 등등 해서 결정된다. 단 70%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자도 손해니까 채권자도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치가 전환가액의 70,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 지금 10만 원에 받았다고 칠게요. 아까 정확히 보니까 10만 5천이라고 할게요. 10만 5천에 받았는데 야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처럼 야 9만 원 되고 그러면은 너네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 10만 원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7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식수를 더 준다는 얘기고,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져서 5만 원이 됐어요. 10만 원대 받았는데 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7만 원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최하치가 70%.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리피싱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과연 리피싱을 하겠느냐, 여기 7만 원까지 떨어뜨리겠느냐. 7만 원 언저리가 되겠죠. 7만 원보다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떨어뜨리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글쎄 만약이라도 시장이 불안해서 지금처럼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내지는 지난번처럼 이란이랑 확전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란이랑 확전됐으면 뭐 주가 엄청 떨어졌겠죠. 그리고 막말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지금 1차에서 끝나는 게 목표예요. 2차 대유행이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이래도 2차 대유행이 나온다면, 중국 전형이 정말 바이러스 공포에 떤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리피싱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태요, 사채업자들을 위해서,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주식을 하방시키겠느냐. 하물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요구하는 거는 시장의 신뢰고 리버스란앱의 공정한 가치 판단이에요. 그 공정한 가치 판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격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게 애로인데, 그거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일부러라도 7만 원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약간 개연성이 적은 것 같아요.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시장 변수로 떨어지는 거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채업자들을,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7만 원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시장의 신뢰성을 더 잃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넥사 지분 매입할 때 진 회장이 여기 LB 주식으로, 주식담보대출로 넥사를 지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반대 매매까지 무릅쓰면서 그렇지 않아도 좀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LB 주식을 더 살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지주 지분 갖다가 아마 논쟁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일부러 주가를 채권자들을 위해서 더 떨어뜨리겠느냐는 약간 개연성이 좀 떨어져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리피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L생이랑 LB는 차트가 거의 90% 이상 비슷해요. 오늘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은 좀 패스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 넥사인데, 넥사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여기 넥사 파트너사 나노젠이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뭐 주식은 약 1.5% 상승하고 그쳤죠. 이 뉴스가 아마 지난주쯤에 나왔다면, 예, 요 당시 때쯤에 나왔다면 크게 한번 11,000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상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비실비실하니까 뭐 좀 약간 안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왔네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요 당시 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나와서 뭐 오늘 안 좋았으니까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안 좋았는데, 글쎄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때 나와서 넥사만 갔다고 치면은, 신종 코로나 관련 주로 해서 갔다고 치면은 그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많았을 거는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넥사만 올리느냐 라고 뭐 불만 목소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뉴스도 나왔고, 넥사가,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3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요것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좀 더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매출액 때문에 사실은 이 콤부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등등등 해서 할 거다. 그리고 얘네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로 키울 것이다. 뭐 미국, 유럽 수출 제품이
돼 있다. 선적이 예정돼 있다. 플러스 여기 중동이랑 동남아, 아시아들까지 공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얘네들은 이미 수출이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이라는 얘기를 썼죠. 선적. 이미 계약은 완료. 근데 얘네들은 공급 계약 추진. 특히 중동이랑 동남아. 중동 그러면 이제 진 회장님이 그럴 수 있겠죠. 저기 만수르 형이랑 이제 네로에바 가서 아유 뭐 우리 좋은 음료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쓱 내밀 수도 있겠죠. 여기 동남아시아도 호난 회장한테 가서 야 우리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쓱 내밀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매출을 때문에 콤부차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요 어저께 내용으로 보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넥사는 살짝 아쉬워요. 요거 때문에 요게 좀 빨리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되었건 넥사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5일선 위에 올려져 있고 며칠 좀 더 쉬었다가 다음에 거래 한번 붙으면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넥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HLB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도 안정화되고 있고 또 5일선 위에서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 큰 악재만 없다면 점진적으로 좀 우상하면서 다음 주에 학회도 있고 하니까 여기 일단 10만원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